네, 청와대에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순방하는 가운데 부랴부랴 인사 검증 시스템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급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가 치러지면서 9명의 본선 진출 후보가 가려졌습니다. 또 지금 윤 장관, 지금 유명한 장관이죠. 유명한 장관의 딸 특채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 5급 공무원의 특채 비율, 이 부분도 아예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치권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이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어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가운데 임태희 실장이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또 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번에 김태호 총리 내정자 그리고 장관 내정자 두 사람이 낙마하면서 청와대가 새로이 인사 검증 시스템을 완비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먼저 본인으로 하여금 약 200여 개의 항목을 점검을 하게 해서 예비 후보자로 하여금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그 예비 후보자를 미리 사전에 현지 확인을 통하거나 또는 주변 탐문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리스트를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예비적으로 약식으로 청문회까지 거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과거에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서류 심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이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모두 누락됨으로써 결국 큰 문제가 벌어졌었는데요. 이번 일로서, 이번 그 새로운 인사검증 시스템으로서 상당 부분 이러한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임태희 실장이 후보를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수석들과 함께 모의 청문회를 하는 식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또 의혹이 있으면 직접 방문도 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 우리 사회에서 또 저명 인사인데, 이렇게 청문회 전에 또 앞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장관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부작용은 없을까요? 틀림없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러한 정도의 도덕성이나 또는 이러한 검증 시스템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를 널리 구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까지는 사실 강부자 S라인, 고소형 S라인이라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인사 어떤 시스템 자체가 가동되지 않고 주변 인물로서 고위공직자를 고르다 보니 터진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런 인사 시스템만 정확하게 가동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인사청문회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거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임시청문회까지 한다고 하는데 다음에 어떤 후보들이 나올지 오히려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사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인사에 주변에 좀 관여하는 사람들, 이 부분도 좀 스스로 자성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가 볼까요? 컷오프가 됐습니다. 9명 본선 진출했죠? 예. 9명, 전체 16명의 후보자가 난립을 했었는데요. 박주선, 정세균, 천정배, 그리고 손학규, 이인영, 최재성, 정동영, 조배숙, 백원우 이렇게 9명의 후보가 컷오프에 통과를 했습니다. 네, 지금 예상되는 후보들, 그 이른바 빅3라고 하는 후보들이 다 통과가 됐고, 486에서는 이인영, 최재성 후보가 좀 관심이 모아지고, 백원우 후보, 이 3명은 또 단일화까지 하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또 관심이 모아진 것이 다음 대통령 후보와 연결되는 인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빅3 가운데 누가 1위로 통과했을까? 근데 지도부는 안 밝히기로 했다고요? 예. 지도부는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당내 경선의 전초전이고, 또 하나는 전체 그 351명 중에서 330명 정도가 이번에 그 중앙위원이 간선제, 이른바 간선제의 형식으로서 이 컷오프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 1위를 했다는 것이 큰 의미는 없고 다시 전당대회에서 그렇죠, 새로운 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위원 표결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비하고 본선하고는 투표하는 사람들도 다르고 그러니까 무의미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인영 전 의원이죠. 이인영 전 의원이 2위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벌써부터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3
거침없는 질주가 또 일부 돌풍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오늘 광주를 방문했기 때문에 광주하면 또 노풍의 근원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좀 결부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486 돌풍 과연 계속될까요? 사실은 조금 더 그 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예비 선거의 경선 룰 또는 전당대회 경선 룰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대의원 투표 70%, 그다음에 당원 여론조사 30%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내에서 누가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당내 세력 구도가 누구에게 유리하냐라는 것이 가장 지켜볼 만한 대목인데, 현실적으로 정세균 대표가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어오면서 당내에서 압도적인 어떤 세력을 구축해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대표의 주요한 지지 세력이 지금 이른바 486 세력인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그 중앙위원 1인당 3표 형식으로 진행된 예비투표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정세균 대표를 지지하는 중앙위원은 3표 중에 1표는 정세균 대표를 지지하고 나머지 1표는 486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면 충분히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486 세력의 거침없는 질주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세균 대표의 그 세력 확대의 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9명 뭐 또 여러 가지 대권 구도와 관련해서 복잡한 또 개파 간의 분리 이렇게 뭐 많은 분석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인물들이고 변하지 않는 인물들 그대로 386의 3자가 4자로만 바뀌었지 변한 게 있지 않습니까? 빅3도 예전에 그 인물이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좀 이런 때에는 좀 잘 반영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이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전당대회 그럼 앞으로 전망과 복병 또 예상되는 인물들이 그 안에서 있겠지만 누가 있을까요? 역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국민들 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룰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의원 투표 70%에 당원들 여론조사 30%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교적 지역적인 성향이 강한 호남 지역에서 누가 많은 득표를 하느냐 또는 누가 많은 세력을 얻느냐 하는 것이 전당대회의 승리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이 그 민주당을 보는 시각이 조금 경도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출마한 빅3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이 2012년 정권 창출을 위해서 당의 파이를 키우겠다 이렇게 주장한 것도 바로 그런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른바 빅3 정세균, 정동영 그리고 손학규 세 분의 어떤 정치적인 운명과 함께 386 세대가 이제 486 세대로 그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486 주자인 앞에서 말씀하신 이인영, 백원우 그리고 최재성 후보의 단일 후보가 과연 어느 정도 세력을 떨치느냐 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를 보는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우리 사회의 큰 이슈였죠. 공정사회와 맞물리면서 유명한 장관의 딸 특채 의혹. 이것이 정부의 정책까지도 아예 없던 일이 되게 만들었는데 행시개혁안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방향으로 해서 더 많이 뽑자 이런 것이 정부의 아니었는데 더 많이 뽑는데 누구를 뽑을 거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번과 같이 장관의 딸이나 전직 고위관리들의 아들만 뽑을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높아지자 결국 정부가 꼬리를 내리면서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백지화됐죠? 사실 저도 행정고시 출신이긴 한데 과연 행정고시 제도를 통해서 이 변화하는 이 상황에 맞는 고위공직자를 선발할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채용 방식을 다각화하고 특히 특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많은 인재를 뽑자라는 그런 취지 자체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과연 이런 공정한 시스템이 작용하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는 이번 유명한 장관 딸의 어떤 특채 논란이 결국은 그러한 논란을 집대성했다. 특히 국민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결국은 특채를 통해서
5급 공무원을 많이 뽑으려는 그런 행정안전부의 시도는 일단 중단이 되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채용 시스템 자체를 충분히 계획을 해서 공채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채제도 자체에서 충분히 어떤 훌륭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다각화된 방법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국민들에게 이러한 그 채용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뭐 이른바 속된 말로 백을 써서 누가 네. 좋은 자리에 차지했다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 한 사람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또 뭐 국민들의 여론이 오른 것이고요.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정책이 바뀌었지만 일단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했다라는 비판은 면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정책의 일관성 또 한번 흠은 갔죠. 그만큼 우리 정부와 또 어떤 정책 당국자들이 국민의 민심을 읽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네. 국민의 어떤 관심사와는 좀 관계없는 그들만의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예.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특채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내부에서는 공감할지 몰라도 국민들은 이 특채라는 말 자체가 아무래도 뭔가 특권층을 위한 제도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특채제도를 통해서 공직자를 선발하는 것이 결국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내가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시킨다는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이번과 같은 그런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충분히 손상되는 그런 일은 없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 특채라는 말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특채가 특권층의 채용이다 이렇게 좀 잘못 머리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공정한 사회로 바뀔 때까지만이라도 이 특채라는 말을 좀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채 그러면 왠지 또 나는 안 되겠지. 특권층의 자녀 누가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 친구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그런 생각은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활동이 좀 부쩍 늘었는데 이게 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대권 활동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여러 가지 공개적인 활동이 이제 언론에 노출되면서 활동이 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비공개적인 어떤 활동은 계속적으로 이어왔었고 또 그러한 비공개적인 활동 역시 이번에 공개적인 활동과는 큰 차이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의 그 회동 이후에 네. 조금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시각이 있고 또 국민들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 중이고 또 다른 이 대권 주자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대권 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은 아직 대통령 임기가 상당 부분 남아있는 상황에서 차기 경쟁 구도를 촉발시킨다 이런 국민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기국회 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의정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해서 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활동은 충분히 지속시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일단 정기국회 기간이기 때문에 또 임기 중반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권구도의 행보가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전반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김재원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